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반도체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내년도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제목은 그래도 안고 있는 찐빵이라고 적었습니다. 내년도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주가도 매출도 모두 비메모리 선단 공정 관련된 엔비디아 그리고 ASML이 우세했습니다. 내년도에 기대할 부분은 탑3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 규모 확대, 그리고 빅4 클라우드 기업의 설비 투자 규모는 이를 상회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TSMC, 인텔,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는 977억 달러로 추정을 하고요. 빅4 클라우드 기업의 설비 투자는 1316억 달러로 추정을 합니다. 한편 메모리 지표는 우려보다 견조합니다. 특히 재고 자산의 역사적 흐름에서 유의미한 지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디램의 미세화 그리고 공정 복잡도의 증가로 공급사 재고 자산 중에서 출하 대기 중인 완제품의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제공품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을 늘리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급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전방 산업에서는 엔드 유저용 기기의 판매량과 무관하게 디램의 탑재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PC는 평균 10GB, 휴대폰은 평균 6GB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램 가격은 2022년 2분기부터 하락을 멈춘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완제품 재고자산 비중이 작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매출 성장의 키워드는 디램 업황의 안정화, 그리고 비메모리 파운드리, 메타버스 클라우드 설비 투자고요. 추천주 및 관심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리노공업, 그리고 PSK를 말씀을 드립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그 연초 대비 지수 상승을 견인한 대형주는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ASML 3사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연초 대비 가장 빠르게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이제 하루 남겨놓고 있는데 그동안 메타버스용 시뮬레이션 플랫폼 옴니버스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수혜주로 이미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요. 실제 실적과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데이터 센터 사업부의 매출 성장과 비중입니다. 가장 최근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 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36%까지, 그리고 분기 매출은 2조 원 이상 달성하는 수준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어서 가장 빠르게 상승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의 대형주는 장비주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공정용 증착 장비뿐만 아니라 어닐링, 평탄화, 그리고 후공정 장비까지 제품을 다변화했습니다. 또한 신규 반도체 장비 매출 외에 서비스 업그레이드 사업 매출이 분기 10억 달러 이상으로 꾸준하게 시현하면서 전사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더불어 역시 장비주인 ASML도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ASML의 경우에는 실적과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사업 성과이고요. 극자외선 노광 장비와 더불어 서비스 업그레이드 매출이 전사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중요성은 어제 열렸던 삼성전자 인베스터 포럼의 메모리 반도체 세션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된 바 있고요. 삼성전자 측에서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디램에 도입함으로써 원래는 1000개 스텝까지 늘어났던 공정을 800개 스텝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이유는 한국 대비 비메모리 비중이 높기 때문이고요. 종목으로 30개 편입주 중에 메모리 기업은 사실상 마이크론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종을 대표하는 ASML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매출 비중을 저희가 살펴보면 그중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매출 비중이 대체적으로 70%를 상회하면서 매우 높습니다.
빈메모리 반도체라고 해서 항상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클 부침이 있고요. 미국에서 빈메모리 반도체 업종, 그중에서 특히 아날로그 반도체 업종을 대표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마켓 시어 1, 2위인데요. 이 회사의 분기 매출을 보시면 무역 분쟁 이후에 2020년 상반기까지는 오히려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발발이 완성차 수요에 타격을 입혔기 때문이고요. 그러다가 분기 매출이 턴어라운드한 시기는 2020년 3분기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과 더불어 단가 인상 영향에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메모리 업종 중에서도 선단 공정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대표주는 TSMC이고요. TSMC도 역시 ADR의 형태로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TSMC는 지금 7나노, 5나노 매출 비중이 52%까지 상승을 했고요. 경쟁사인 삼성전자 역시 7나노미터 그리고 5나노미터 이하의 선단 공정 매출 비중은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20% 초중반까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업종에서 이처럼 선단 공정이 가능한 기업은 결국에 삼성전자 그리고 TSMC 두 개사로 축소됐습니다. 예전에 130나노미터 시절, 레거시 공정 시절에는 20개 이상의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들 또는 아날로그 반도체 회사들이 양산을 할 수 있었는데요. 10나노미터 미만에서는 마치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처럼 선단 공정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생겨났고요. 지금 7나노 이하에서는 삼성전자하고 TSMC만 파운드리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 반도체 업종의 비메모리 성과는 어떠할까요? 먼저 저희가 반도체 수출 중에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만 따로 살펴보면요. 숫자가 좋습니다. 2021년부터 월 평균 3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요. 월별 수출 금액 자체가 레벨업이 됐는데 그 이유는 삼성전자의 선단 공정 증설, 그리고 전반적인 가동률의 개선, 그리고 레거시 제품의 단가 인상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 반도체 업종의 비메모리 성과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을 통해서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내부 고객사 매출 비중이 높았고요. 특정 고객사의 주문에 따라서 가동률이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은 외부 고객사 매출이 50% 이상으로 확대가 됐고 또 선단 공정 매출 비중은 20%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분기별로 보면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은 2조 원을 하회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5조 6조가 가시적입니다. 지금까지 비메모리 말씀드렸는데 메모리는 어떨까요?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재고자산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SK하이닉스의 재고자산 추이인데요. 짙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완제품 재고가 역사적으로 매우 낮아진 그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SK하이닉스의 경쟁사 마이크론의 재고자산 추이인데요. 역시 짙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완제품 재고자산 비중이 가장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제품 비중이 낮으면 그 디램 공급사들이 출하를 많이 하거나 공급 과잉을 일으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품 가격의 변동성이 완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재고자산은 디램만 만드는 난야테크의 재고자산 추이입니다. 역시 난야테크도 무역 분쟁이 한창일 때는 완제품 재고 비중이 50% 이상이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기본적으로 디램 미세화 때문에 공정이 복잡해지면서 제공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완제품으로 바뀌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완제품 재고자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재고자산 중에 제공품이 늘고 완제품이 감소하는 거는 공정 복잡도 때문이고요. 그 ASML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비메모리 쪽은 이미 공정수가 1000회 이상이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어제 삼성전자 인베스터 포럼에서도 디램 14나노미터 단계에서는 이미 공정수가 1000회까지 늘어났고 EUV 장비를 써야만 이것이 800회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정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완제품 재고자산 비중이 낮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디램이 원래는 21나노, 29나노미터에서 많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1X 나노미터를 거쳐서 1A 나노미터까지 미세화됐습니다. 그래서 15나노, 14나노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렇게 미세화될수록 공정이 점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EUV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EUV 장비 매출이 ASML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은 한국의 수입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 장비 규모는 지금 월 최대 금액이 6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8억, 9억 달러까지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뭔가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D램 수요를 보면 탑재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PC 한 대당 D램 탑재량인데요. 이거는 코로나 발발과 무관하게 또 무역 분쟁과 무관하게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지금은 기기당 평균 10GB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보여드리는 차트는 휴대폰 한 대당 D램 탑재량인데요. 아까 PC 한 대만큼 높지는 않고요. 평균적으로 6GB 정도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D램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한데요. 대외적으로는 이것과 무관하게 비메모리 투자 경쟁이 점화됐습니다. 그래서 TSMC와 인텔의 설비 투자는 예전에 2014년 4G LTE 시절에는 100억 달러 내외였습니다만 지금은 이미 TSMC는 30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인텔 같은 경우도 역시 300억 달러에 근접한 금액으로 얼마 전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양사의 설비 투자 확대는 개별 기업으로서 성장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제조 능력 강화 정책에 부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비메모리 설비 투자 경쟁에 대응하려면 D램 설비 투자는 보수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D램에 여전히 설비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팹 클린룸 건설 그리고 고가의 EUV 노광 장비를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지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비메모리 쪽으로 좀 더 많은 설비 투자를 얼로케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D램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투자는 2018년이 최고치였고 그 이후에는 피크아웃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내용은 실제 경쟁사인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설비 투자 차트를 보시면 2018년에 최고점을 찍었고 최근에는 그 수준을 넘지 못한다라는 걸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분기 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설비 투자와 배당을 동시에 늘리기 어렵고요.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인텔의 낸드 사업부 그리고 키파운드리 지분 투자 때문에 지금 현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D램 설비 투자가 보수적으로 전환되면 D램 가격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 D램 가격은 추세적으로 상승 하락할 때 4년 정도의 주기가 있었는데 무역 분쟁 이후에는 사이클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상승 하락이 발생하고 있고요. 저는 1분기까지는 D램 가격이 하락하고 2, 3, 4분기에는 빠지지 않고 보합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메모리 업황의 안정화 그리고 내년도에 비메모리 파운드리 설비 투자를 같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TSMC, 인텔의 합산 설비 투자는 2022년부터 1,000억 달러 수준으로 레벨업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중소형주 보실 때도 당연히 삼성전자 TSMC, 인텔 비메모리 수혜주를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지금 클라우드하고 메타버스 관련 투자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사명을 바꾼 메타 플랫폼이 내년도 설비 투자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쪽도 지금 캐펙스 포캐스트 자체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존의 경우에는 내년도 설비 투자 포캐스트가 아직은 지금 올해랑 동일한데 상향 조정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산업 데이터 말씀드렸고요. 탑픽스로는 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리 업황 안정화의 최대 수혜주는 SK하이닉스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램의 가격 방향성이 중요한데 2분기 하락을 멈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는 무조건 글로벌 비메모리 수혜주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비메모리 시장의 노출도가 높고 해외 고객사의 노출도가 높아서 밸류에이션 고평가가 지속되는 리노공업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어서 원래는 삼성전자 쪽 반도체 국산화 수혜주였는데 이제는 비메모리 비중 늘어나고 글로벌 고객사 설비 투자 비중이 늘어나는 PSK를 관심 종목으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